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렸죠. 그래도 금요일에 석유주를 종가 베팅 추천 드렸었고 다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일부 종목도 크게 가줬고요. 코스닥 차트 일봉이고 추세 하단에서 역배열 끊고 쭉 반등이 나와줬었고요. 지금은 역배열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추세 하단 부분까지 빠졌다가 밑꼬리 달고 마감이 되어줬고요.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생각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후에 이때처럼 역배열 끊고 2월 초처럼 싹 돌아 나오는 흐름을 기대를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늘상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순환 매매 하셔가지고 계좌 관리 하시면 되겠고요. SP소프트부터 볼게요. 박스 중앙에서 추천드렸었고 16,000원 추천. 바로 박스 작은 거 뚫고 큰 거 뚫고 상한가 마감 9% 해드렸고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에 정석 반짝 나와주면서 2일 만에 35% 상승이 나와줬고요. 항상 장대 양봉이 종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상한가 종가 가격을 지켜주면 빠르게 힘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이탈하면 다시 또 회색 박스 상단 18,000원까지 1차로 밀리는 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반짝이긴 하지만 아직은 추세가 유지 중에 있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장대 양봉의 종가, 상한가 종가 가격 지지가 중요하다. 5월 일정주고요. 5월에 윈도우 클라우드 AI를 공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제품에 AI 기능을 탑재. 이렇게 박스 중앙에서 추천을 드렸다. 차트 1 양호하다. 요 정식 추천이고요. 차트에 숫자 1 붙은 거 정식 추천 알람 사인입니다. 양호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괜찮다. 매수 영역이다. 알람 사인이고요. 여기 알람 키워드 설정해가지고 특히 본인 보유주를 꼭 넣어주세요. 본인 보유주를 넣고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다 추가하시고 신규 초보 단봉이면 장중에 매수 가능하다. 단봉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은 잘 알죠. 길쭉길쭉한 애들 10% 이상 급등 나오고 10% 이상 하락하는 애들. 단봉은 짧을 단, 봉이 짧다, 몽땅 연필, 단신 10% 이하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말합니다. SP소프트는 9%대 장중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단봉이었죠. 단봉이었고 초보도 매수가 가능했었다. 다음 S바이오메딕스 추천주는 아니고 같은 5월 일정주 비슷한 박스 돌파 흐름 종목이기 때문에 공부용으로 넣어놨습니다. 월봉 박스 돌파하고 올라가던 자리 노랑이 항상 제가 추천을 자주 드리는 타점이고요. 그 자리가 여기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인데 바로 노랑으로 쭉 올라가는 흐름으로 올라갔다가 오늘도 조금 더 튀었다가 음봉 윗꼬리 주고 마감이 되었죠. 이 같은 경우는 5월 일정주긴 하지만 음봉 윗꼬리는 아니고 어쨌든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단기에 올랐으니까 밥동을 조심하시고 얘는 맥점이 12,000원이었죠. 이렇게 12,000원 돌파 한 착 한 다음에 여기서 박스로 힘싸움 보여주다가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의 흐름인데 바로 노랑으로 쭉 올라갔다. 역대 신고가 가격이 24,000원이고요. 그리고 상장 시가 가격이 23,000원. 23,000원 안착이 중요한데 근사치까지 갔다가 떨어졌고 지금은 오버슈팅 자리이기 때문에 과한 상승 자리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일단 오늘의 저가 그 다음에 밑에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또 장대 양봉의 시가 16,500원도 중요할 거고 단기 입형을 넣어서 보면 5일선이 17,600원입니다. 현 주가와 5일선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지금은 뒷방 지지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캔들을 보거나 분봉으로 들어가서 지지를 보던가 해야 되는 거고요. 단기 고점이니까 좀 조심하시고 파킨슨병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5월부터 임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하고요.
선반영이 크게 나왔으니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다음 2구 산업 구리 대장주죠. 역배열 돌파 초입 노랑마다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릎자리에서 발목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4,000원 정도에 추천드렸고, 이전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가속이 붙었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가속 급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죠. 이번에 70% 정도 올라가줬고요. 이때는 120% 올라갔고, 최근에 주요하게 3번 추천드린 타점이 이렇게 초록색깔 원입니다. 이건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월봉의 박스 상단 전고돌파 자리가 5,500원이었습니다. 5,500원 안착하면 역대 신고가까지 힘이 붙는 자리였죠. 이렇게 여기가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 정석 추천 자리였고, 가장 많이 추천드린 타점. 그리고 여기도 박스 돌파나 전고 돌파하는 자리도 제가 많이 드리는 타점이죠. 5,500원 기준으로 올라갔다. 이때처럼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거는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맥점 5,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이거는 1봉이고, 1봉이 계속 박스 자리였죠. 박스 내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수익이 나왔지만 또 박스 유지가 됐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또 수익. 이렇게 계속 반복 추천을 여러 번 드렸던 종목이다. 박스 매매로 추천드렸었고, 검정 색깔 별 잘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자, 익숙하신 분들은 어떤 게 추천인지 명확하게 쓱 보면 다 아는데, 초보자분들은 눈을 동그랗게 떠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검정 색깔 별을 잘 찾아다니시면 되겠죠. 그 검정 색깔 별 저거 뜨면 바로 1차 매수 가능합니다. 혹은 한 마이너스 5% 10%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 하시면 되고요. 다음 센즈랩, 얘도 월봉 박스로 이렇게 W 반등을 노리고, 뭐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박스 하단까지 6,5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노리고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 90% 올라갔다가 밀리고 또 한 번 더 여기 밑에서 재추천 드리고 올라갔죠. 80%까지 최대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여기가 최저점이다 알려드렸고요. 일봉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7,000원과 8,000원 사이가 최저점 가격이다. 요때는 손절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손절했어도 돼요. 하지만 밑에서 재매수를 했거나 이제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재매수했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월봉을 보고 그냥 월봉 박스 하단까지 버텨보겠다 마인드로 요때 손절 안하고 그냥 버텼어도 이렇게 돌아 나오는 수익이 나왔죠. 포지션에 따라 손절은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재매수 가능했고 월봉을 봤으면 충분히 길게 버텨볼 수가 있었다. 일정주였고요. 이렇게 물량 이탈이 없다,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다 라고 했고,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7,000원 8,000원대가 최저점이다. 이것도 검정 색깔 별 여러 번 드렸고, 밑으로는 이제 일봉이고요. 일봉 무릎자리 추천드리고 수익 밀렸는데 또 한 번 더 밑에 박스에서 큰 역배열 끊는 거 보고 8,000원에서 재추천 11,000원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80%까지 올라갔죠. 쭉쭉 좀 내릴게요. 다음 석유 관련주, 석유주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금요일에도 종가 베팅 재추천 드렸습니다. 금요일에 장중에 중앙 에너비스 추천 드렸었고요. 종가에 전부 다 종가 베팅 추천 드렸습니다. 전쟁 이슈, 중동 전쟁 이슈, 이게 전쟁이 참 우리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노답짓거리죠. 왜 그렇게 싸우나 몰라. 금요일에 중앙 에너비스 단타 주면서 스윙도 가능하다, 이란이 48시간 안에 공격할 듯하다, 이 내용이 있었고, 당연히 다른 석유주 다 매수가 가능했죠. 종가에 검정색깔 별 들이면서 중앙 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기존 추천주인데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종가에 3시 20분쯤에 알려드렸었고요. 대성에너지, GSE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흥구석유는 기존 추천주였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이나 파랑, 파랑까지 빠져도 당황하지 말고 포지션 대응했으면 되는 거고요. 한 초록 정도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 작은 박스 돌파할 때도 재추천 드렸었고요. 이게 눌림을 기다리던 분들도, 파란 색깔 화살표에 큰 눌림을 기다리던 분들도 올라오는 흐름 때 이게 안 빠지는구나, 이때 돌파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되고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종가 베팅 재추천 드렸고 하루 만에 23%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경고드렸던 자리, 지금 요 자리가 현재 요 자리와 유사한 자리예요. 노랑이 유사 고점일 수 있으니까 10월에 무너졌듯 1월에 무너졌듯 4월에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자리죠. 요 세 개 자리가 유사한 자리니까 좀 꺾이게 된다면 그때는 대응을 하도록 하자. 자, 올라가다가 공을 던졌어요. 공을 하늘 위로 던졌어. 포물선이 꺾입니다. 내려와. 이렇게 중력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때 가만히 멍 때리지 말고 분할 매도 해준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을 높이 던졌어. 떨어진다. 대응을 해주자. 지금도 공을 높이 던졌다.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분할 매도 시작을 해줍니다. 다음 한국석유. 얘도 1월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금요일에 박스 살짝 돌파했죠.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라서 좀 부담이긴 했지만 정세가 워낙 긴박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였고 종가 베팅 드리고 하루 만에 27%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유사 고점일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은 하시고 1월에 한 달 내로 어렵지 않게 다시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중앙에너비스, 이거 월봉이고요. 월봉 작은 역배열, 캔들 몸통으로 기준으로 보면 큰 역배열이고요. 큰 역배열 끊고 꼬리 기준에 상단까지 도달하고 조금 밀리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일봉이고 4월에 장중 추천, 종가 추천, 종가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17% 수익 나왔고요. 6일 만에 45%. 석유주 다 반짝 하락하는 거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물론 중동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에 따라 당연히 반응이 달리 나오겠지만 단기 고점인 거는 명확하니까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무릎 자리인가 머리 자리인가 이런 거는 좀 인식을 하고 미리 알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로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다음 바닥에 있던 종목들, 대성에너지, GSE 역배열 끊고 올라왔다가 밀렸던 자리 M패턴 반등, W 반등 노리고 8,000원 추천드리고 60% 올라갔죠. 뒤에 또 재추천드리고 이번에 15%에서 3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요게 12월의 차트고요. 처음 추천 수익 줬죠. 또 다시 한 번 더 재추천드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W 반등, 이런 식으로 W 반등으로 최대 60% 수익이 나왔고요. 이때 모아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대성에너지, GSE 바로 갈 확률은 적고 모아가는 자리다. 12월 모아갔으면은 60%의 급등을 먹을 수가 있었고요. 모아가는 자리라고 했는데 바로 간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죠. 모아가는 자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걸 원하면 거래량 이미 터진 자리에서 이런 눌림을 노리던가 돌파를 노리던가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단봉으로 있을 때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음 GSE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타점에서 요 하단에서 3,300원쯤에 추천드렸었고 40% 급등이 나와줬죠. 이번에 또 하락했을 때 동일한 타점에서 추천드리고 마찬가지로 15% 3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일봉이고 일봉도 마찬가지로 주요 타점이 다 발목자리죠. 이번에 단기 지지가 이탈이 나왔습니다. 수익 주고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왔지만 이렇게 초록으로 돌아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물량 이탈이 없다. 세력이 들어왔는데 나간 흔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력이 들어왔지만 나간 흔적이 없이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또 나와줬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15% 30%의 수익을 또 안겨주죠.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계속 반복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성에너지랑 GSE는 멤버십 팬클럽 월 5,900원짜리 방에 반복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요. 축하드립니다. 인터플렉스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거 무료 추천 주니까 한번 클릭해가지고 자세히 추천주 양식 보시고요. 대성에너지 일봉 이때 구름 상단쯤에 좀 밀리다가 뚫고 올리면서 전고점 도달했고요. 지금도 구름 상단에 좀 걸렸습니다. 걸리고 맞고 떨어졌고, 여기 장기 입형 구간을 지켜줘야지 이전처럼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죠. 부디 이렇게 또 한 번 더 올라가 주기를 바라지만 그 이유가 전쟁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전쟁 관련 주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전쟁 없이 올라가 주라. 오늘의 시가 9,600원, 그리고 2년선, 반년선 지지 이렇게 3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밀리면 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8,000원까지 내려오니까 이때는 조심하시고, 올라가면 1,500원이 맥점이고요. 여기 뚫고 안착하면 여기까지 좀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다음 GSE, 얘도 구름 상단에서 맞고 떨어졌었고, 지금 구름 상단 부분에서 저항 걸리고 있습니다. 2년선과 구름 상단 가격인 3,8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한 번도 안착은 못했습니다. 장중에만 돌파를 했죠. 안착을 못한 상태고, 전고점 꼬리, 지지는 아까 대성에너지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가 혹은 1년선, 반년선, 최근에 저가 보시면 되겠고, 좀 크게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다음 흥화해운도 볼게요. 해운 쪽, 물류 쪽, 흥화해운이 요때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요. 대주주 매도로 조금 밀리고 있죠. 최근 당연한 밥동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60% 50%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이유가 없어도 이렇게 빠지는 건 좀 당연한 흐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랐다가 이유가 없어도 빠지는 게 당연한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꺾이면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밀리면 장기 입형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 생각하시고, 얘도 구름 상단 부분에서 좀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은 요때 제가 낙폭가대 눌림 추천드렸었는데, 단기 손절가는 이탈하고 한번 밀렸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장전에 제가 또 더 갈 수 있다 알려드렸고, 여기 박스 알려드렸었고, 박스 매매 하시던 분들은 오늘 15%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시초에 워낙 찰나에 반짝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동 매도를 활용을 안 했으면 이런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이게 워낙 금방 빠졌기 때문에. 계속 박스 매매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단 이탈 없으면 또 흔들면서 다시 또 구름 돌파, 2년선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스 매매 구간이다.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태웅로직스, 얘는 1년선 저항 걸렸네요. 반년선 안착했고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여기를 안착해 2년선 가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박스 주다가 이탈하고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흥화윤의 월봉은 여기 박스 돌파하고 쭉 가속이 붙었던 무릎 타점 복습하시고요.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 뒤에는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 하락이 또 제자리 나오는 거 일반적인 흐름이죠.
이렇게 일반적인 흐름으로 쭉 빠졌다가 이때 또 재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 다음 유바이오 로직스 60% 7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원래는 콜레라 유일 관련주였고요. 근데 지금은 또 후발업체가 생겨가지고 한 3개 4개가 또 생겼다고 하네요. 어쨌든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유니세프 수요량의 80% 이상을 공급한다, 이 내용으로 또 차트가 워낙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무릎 자리에서,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45% 올라갔죠. 이때 밀릴 때도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머리고 여기는 뭐 거의 뭐 발바닥 자리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밀렸던 구간에서 느리게 우상향 계속 매매 가능하다고 했고 70%까지 올라가줬고요. 요거는 일봉이고, 일봉은 8월에 역별 돌파 초입 확인하고 여기 급등신호 뜬 거, 초록색 가락살표 보이죠? 이런 급등신호 뜬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릎 자리에서 이런 급등신호가 뜨거든요. 이때 바로 갈 확률이 크죠. 이렇게 바로 단기에 45% 상승이 나왔고 뒤에 빠졌지만 제 추천드리고 더 올라갔다. 이거는 카페에서 자세히 정독해 보시고, 에이프로젠을 유사 차트로 드렸습니다. 에이프로젠도 일봉 여기 역배열 끊고 발목 무릎 자리였죠. 여기서 가속이 붙어서 올라갔고, 유바이오 로직스도 8월 9월에 같은 타점이었기 때문에 유사 차트로 드리고 바로 크게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유사 차트를 항상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유사 차트를 잘 보고 비슷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죠. 가면 엄청나게 크게 가겠구나,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크게, 이것도 카페에서 좀 잘 정독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추천주보다도 이런 원칙들, 상세 대응법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매매,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하자. 그리고 퉁치기 손절도 하자. 근데 잘못된 매매는 크게 가더라도 허구한 날 5% 먹고 땡. 이게 본인이 명확한 단타 포지션이라면 뭐 1% 5% 먹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이 5% 먹고 괴로워, 더 올라가는 거 보고 괴로워, 그러면 당신은 단타 포지션이 아닙니다. 마인드가 스윙 포지션인 거야.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내가 진정한 단타 포지션이면 1% 먹고 상한가 가도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그게 내 포지션이니까. 근데 포지션이 애매하면 이렇게 조금 먹고 날아갈 때 괴롭다고.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 포지션 확립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최적화 시켜야 되겠죠. 그 최적화 시키는 과정이 평생토록 이루어져야 된다고. 첫 번째, 나의 포지션을 단타로 정할 것인가, 단타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스윙으로 잡을 것인가 명확하게 정하고 그 포지션에 맞게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건 단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갈고 닦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트 몰라도 재료 일정으로 따라오시면 되니까 차트 불신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불의 5분이라 했는데 강불의 5분 구워가지고 다 태워 먹지 말고 치열하게 정독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 우리가 같은 레시피로 요리를 해도 맛의 차이 결과는 극명하죠.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적으시고요. 무조건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냥 종이가 뚫어져라 적으시고, 이렇게 손절도 나오니까, 하지만 수익 종목이 더 많으니까 손익비 대응해주면서 손절이 있음에도 수익 마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4월 15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반도체 유리기판, 석유가스, 비철금속, 보안, 탈모, 전략설비. 반도체 관련주, 미국에서 파운드리 드림을 품는 삼성전자 이번주에 추가 투자를 발표한다. JMB, 파두, FST, DI, 테스, 윈팩. 파두가 바닥권에서 밴드 3인 미국 웨스턴 디지털에 컨트롤러를 공급한다. 이 내용으로 반년선까지 도달을 해줬고요. 다음 유리기판, 반도체 유리기판 상용화 기대감 지속, NZ, JNTC, 램테크놀로지. 후발주들이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기존 대장주였던 YC캠 필옵틱스 크게 고점에서 좀 무너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의리디파는 대장주로 제가 YC캠이랑 필옵틱스 두 개 반복 추천드렸고 100% 이상 크게 올라갔었죠. 다음 보안주 한싹이 1대1 무상증자 결정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시간내로는 조금 밀렸습니다. 보통 무상증자 결정하면 윗꼬리 달고 마감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그리고 추천주였던 센즈랩이 또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다음 석유 관련주 금요일에 종가 베팅 추천드렸고 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시초에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좀 반짝 조심하자고 했고 윗꼬리 달고 마감이 나왔고요. 10월 1월처럼 좀 크게 무너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 관련주 역시 같은 이유로 상승이고 또 가스 요금 인상이 될 것 같은 흐름이고요. 중앙에너비스, GSE, 대성에너지, SH에너지화학. 다음 전기차 개별 강세. 덕양산업이 아주 좋은 뉴스가 뜨면서 현우산업도 마찬가지로 둘 다 조단위의 자극적인 키워드로 뉴스가 뜨고 크게 반응이 나와줬고요. 다음 비철금속 이것도 구리 쪽으로 같이 커플링이 나오는 거죠. 알루미늄, PJ메탈, 조일 알미늄, 남선 알미. 구리 관련주는 추천주였던 이우산업, 그리고 금 관련주 엘컴텍. 다음 탈모 개별 강세, 바이오솔루션, 임상 3상 이슈, 프롬바이오, 특허, 큐로컴 동전주니까 조심하시고 에이즈 백신 개발 순항 속에 있다. 유바이오 로직스 반복 추천주였고 콜레라 1위 기업이죠. 콜레라 내용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다음 전력설비 KBI 메탈 전일 시외 상승이었습니다.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나왔고요. LS 머티리얼즈. 다음 품절주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반응이 좀 나와줬네요. 일정실업, 양지사, 신라섬유 품절주들 지수가 하락할 때 가끔씩 반응을 보여준다.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아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요. 다음 4월 10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월요일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봅시다. KBI 메탈 시간의 상한가였고 전력설비 관련주 낮은 확률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갭 상승 상한가 마감이 되었고요. 전고점 저항대 2개 남아있네요. 단기에 크게 올랐으니까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무너지는 거 이것도 주의는 하시고 2,000원 그리고 시가인 1886 요 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 갭 하락 구간이 생기죠. 싱크홀 자리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니까 조심을 하시고요. 항상 갭 상승이 나오면 갭 하락을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대동전자 시간에 9.9% 점상황 나왔네요. 얘도 낮은 확률로 상한가 나왔고 상승 이유는 44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큰 금액은 아니지만 관리 종목에서 좀 호재가 떴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고요. 월봉 역배열 끊고 이전에 월봉 전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 조심하시고 역시 점으로 올라갔던 애들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싱크홀 자리니까 하락할 때는 빠르게 빠져요. 그 점 주의하시고 다음 엔터파트너즈 8% 고가 5% 종가 마이너스 2% 정석 반짝 나왔고 이렇게 위에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가인 5,000원 지지가 중요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갭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싱크홀 자리 있으니까 싱크홀 빠지면 4,500원까지 빨리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 다음 윌링스 환기 종목 주의 시간에 8% 태양광 관련주로
고가 18%, 종가 8% 반짝 나왔습니다. 여기 121선 돌파 실패, 박스 상단 정도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이노인스트루먼트, 동전주, 재료 없었고 찔끔, 조일 알미늄, 시간의 6%, 구리 가격 상승에 비철금속 같이 반응 나왔고, 고가 15%, 종가 9% 정석 반짝. 반짝이긴 하지만 2년선 위로 마감이 되었죠. 위로 마감이 되었고, 요 2년선 가격인 2300원 지켜주면 계속 힘이 붙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발이고 현재 무릎 자리에서 장기 병 돌파 해줬다. 다음 세코닉스 자율주행 관련주. 자율주행 호재가 붙었죠. 일론 머스크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다. 상승 마감한 편이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오늘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외 시외 상한가 나와주면서 연속 반응이 나와줍니다. 세코닉스는 2년선인 7,400원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음 JNTC 유리기판 관련주 5.8% 시어였고 고가 14%, 종가 9% 반짝. 이렇게 크게 고점 박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스 상단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요. 작게는 오늘의 시가 이렇게 박스. 다음 2구산업 계속 반복 추천드렸던 VVIP 추천주고 이전에도 여러번 추천드리고 다 매번 수익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걸린 상태고요. 여기 양봉의 캔들의 양봉 종가, 음봉 시가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여기가 역대 신고가 가격. 이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조심을 해야 돼요. 꺾이면 분할 매도 해줘야 되겠죠. 가만히 멍 때리지 말고. 6,250원 그리고 6,000원 6,000원 시가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항상 뭐다? 중요한 게 장대 양봉의 시가나 종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세력이 돈을 많이 쓴 구간의 기준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단봉 있죠. 몽땅 연필들의 시가와 종가는 뭐 별 의미가 없고 이런 장대 양봉들 이게 기준점으로 기준봉으로 중요하다. 다음 유바이오 로직스. 이때부터 계속 반복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VVIP 오늘 2년선 안착했네요. 안착했고 박스는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밀리면 또 여기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확실하게 지켜주면 또 천천히 우상향 보여줄 수 있겠죠. 좀 느린 종목이에요. 이때는 가속이 좀 붙었고요. 걔는 단봉으로 좀 천천히 느리게 올라가는 흐름.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월봉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고가 19%, 종가 15%. 반짝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달렸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고 맥점도 안착을 해줬다. 2년선 안착.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하는데 오늘은 상한가 2구산업도 뭐 상승 마감 해준 편이고 꼬리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상승 마감한 종목이 좀 있네요. 한 4개 정도. 보통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하고 나머지는 다 반짝합니다. DI도 크게 올랐으니까 볼까요? DI도 시간에 2%였는데 고가 22% 역대 신고가 이어가 줍니다. 여기 전고 돌파하고 추세가 쭉 크게 올라와 주고 있고요. 최근에 마이너스 30% 조정이 있었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20%, 30% 정도는 쉽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 들어가는 분들은 요 하락 파동을 좀 잘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 역대 신고가 구간이다. 역대 신고가 구간에서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쭉쭉 잘 올라가기도 하지만 고점에서 폭탄 돌리기 맞으면 엄청나게 아파요. 반토막 순식간에 당할 수가 있겠죠. 그 점은 유의를 하도록 합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폭탄 돌리기 당하면
그러니까 이제 52주 신고가 자리였는데 폭탄 돌리기 당하고 추세 이탈 나오면 이렇게 아프다 마이너스 60% 이런 거 뒤에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60%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거 버틸 수가 없어요. 포지션 대응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4월 8일부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번주 월요일부터 8월에 일정이 있다. 8월 8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내용이 있었고, 오늘 또 한 번 더 이 뉴스가 뜨면서 반응이 나와줍니다.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4단계 송도 영종도에서 실증을 시범한다. 이제 자율주행이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많이 있는데 도중에 또 호재가 나와주면서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줍니다. 주요하게는 요 단기적으로 또 8월 일정 보면서 보면 되겠고, 이후에도 또 차근차근 또 일정이 잡히겠죠. 라닉스,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최근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가장 크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여기까지가 9%대, 나머지는 1%, 4% 상승이 나와줍니다. 라닉스 월봉 신규 상장주고 19년도 상장, 이때 역배열 돌파하고 급등, 역배열 돌파하고 급등, 뒤에는 이제 요 8,000원대 이탈, 요 7,000원 이탈, 이렇게 신저가들을 이탈을 하면서 좀 안 좋은 흐름으로 빠지고 있고요. 역배열 끊고 올라오나 싶더니 또다시 박스 하단 이탈하고 계속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는 이렇게 큰 역배열에 갇혀 있고요. 최근에 올라오는데 이 역배열에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졌고, 요 신저가 가격 이탈하면 정리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겠고요. 지지는 3,750원, 3370 두 개 주요하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3,500원도 있고, 여기를 4,000원 초반대를 뚫고 안착을 해야지 발목 자리가 형성이 되면서 추세 돌리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로 치면 이런 타점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일봉 최근 뚫었다가 밀리고 제자리까지 빠르게 밀리고 다시 단기 이평에서 또 저항을 받고 있어요. 반년선 저항대 걸리고 있고, 4,300원 종가 상한차기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요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위에 1년선, 2년선 저항대 보시면 되겠죠. 최근은 요래 박스였고, 박스 형태로 바닥에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올라와주고 있다. 여기 이탈하면 기회비용상 일부라도 반드시 정리를 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겠고, 4,300원 여기를 안착해야 새로운 시작점으로 또 돌아 나올 수가 있겠어요.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는 이 자리인데 여기를 이탈하니까 투매가 나와가지고 빠져버렸죠. 이렇게 신저가 이탈할 때 이런 자리들 4140이 신저가였고, 이렇게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온 시점에서 일부라도 반드시 손절을 해줘야 돼요. 손절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투매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장기 포지션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역배열로 쭉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역배열 끊고 쭉 크게 올라갔고요. 지금은 또 요 역배열에 갇혀가지고 정직하게 계속 맞고 떨어져요. 요 구간에서 꼬리로 올라왔던 구간들이 있긴 한데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안착을 실패하고 있죠. 또 여기를 딱 올라서야지 역배열 끊고 발목 자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일봉
이때 힘을 좀 보여주다가 장기 이평 이탈하고 1년선 저항대, 1년선 저항대 정직하게 1년선 저항 맞으면서 내려왔고, 최근에는 반년선에서 저항 걸리다가 시간의 상한가로 2,900원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2,900원. 1년선 가격이 2,850원 정도 하니까 여기를 종가상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 걸렸던 구간들 또 맞고 떨어지던가 안착하고 추세를 돌리는 변곡점이죠. 다음 2년선 3,050원 정도. 단기 추세는 이렇게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고요. 전고점은 3,700원 정도, 중간값으로 3,4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역배열을 이렇게 끊고 이 자리에서부터 발목이 형성이 되었고, 거래량이 터진 시점, 여기가 발목, 이제 무릎 자리에서 변곡점, 장기 이평 돌파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올라왔었습니다. 다음 모트렉스, 월봉이 추세 하단 이탈하고 조금 밀리고 있는 중이고요. 박스는 이렇게 박스 하단도 같이 동시에 이탈하면서 힘을 잃었죠. 그리고 역배를 끊고 올리는 게 1차로 중요. 기존의 박스 하단인 13,000원 정도를 회복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 2년선 이탈하고 쭉 크게 밀리고 있고, 역배열은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로 1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자체가 전부 다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이 쌓인 낙폭과대 자리이기 때문에 윗꼬리는 생각을 하고 반짝을 조심을 더욱더 해야 되겠죠. 당연히 시간의 패턴으로 반짝하겠지만 자리 자체도 단기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리다. 여기는 최근의 맥점인 14,200원 정도를 안착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고요. 다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크게 올라갔다가 추세 이탈하고 무너졌고,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시가 회복하고 다시 시가 이탈하고 죽었고요. 지금 밑에서 박스 돌파 살짝 한 자리에서 121선 반년선 힘싸움 자리에서 4%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13,5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반년선 기준으로 전고점, 기존의 맥점, 전고점, 중간값, 지지는 하나, 둘, 중간값으로 12,000원. 역배를 이렇게 끊고 박스 자리에서 살살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 다음 인포뱅크까지만 볼게요. 다음 인포뱅크, 월봉이 크게 이렇게 박스고요. 작게는 이렇게 박스 하단 자리에 위치해 있는 변곡점 자리입니다. 여기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 거고, 반등하면 최저점 자리가 되는 거죠. 역배열 끊고 급등, 역배열 끊고 좀 올라오다가 밀렸고요. 다시 역배열 요거 끊어주는 거 중요한 자리. 일봉은 2년선 맞고 떨어졌고,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 반년선 1,500원 정도 여기를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반년선 안착 여부. 자꾸 장기 이평에 걸리고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봉상의 단기 역배열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요래 안착을 해주는 게 1차로 중요하겠죠.
다음 넥스트 아이 유리기판 관련주고 이준석 관련주기도 합니다. 동전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월봉 크게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던 정석 패턴, 또 역배열 끊고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무너졌고요. 다시 역배열 끊고 이때는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 형태로 신저가 한번 찍었다가 회복하고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동전주니까 항상 요 1000원짜리 부분에서는 관심을 끄는 게 좋겠죠. 1000원 밑에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면 시원하게 올라오지만 또 금방 제자리까지 빠져버리고, 지금 장기 2평 여기 500원대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동전주라 뭐 설명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급적 튀어줄 때, 그냥 튀어줄 때 이렇게 튀고 빠질 때 정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또 이전처럼 크게 튀어주는 거 한번 기다렸다가 그때 정리하시던가, 아니면 신저가 이탈할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3482 역대 신저가 가격입니다. 이거 이탈하면 뭐 상패로 가는 거니까 반드시 대응을 해주도록 하시고. 다음 교육 관련주 메가스터디 교육 상한가 YBMnet 2%. 오늘 디지털 교과서 도입 뉴스가 떴습니다. 뭐 디지털 교과서는 예전부터 계속 있던 뉴스인데, 뭐 모든 종목들의 호재가 다 그렇죠.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바닥권에서 요 뉴스로 반등이 나왔고요. 또 주주 환원 정책 이것도 떴고, 메가스터디 교육의 내용입니다. 방문 좀 닫고 올게요. 편집하기 귀찮고, 이제 우리 둘째 고양이 소리가 좀 듣기 거북할 수가 있어. 첫째는 좀 맑고 청하게 우는데 둘째는 너무 구슬프게 울어가지고. 메가스터디 교육 월봉 추세 이탈하고 쪼로록 빠졌고, 여기 역배열 끊고 좀 올라오다가 밀리는 상태. 박스 하단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요 박스 이탈하고 죽었고, 10 2년선 돌파 실패. 안착했는데 밀려버렸고요. 뒤에는 여기 장기 입형 이탈하고, 크게 요렇게 박스로 볼 수 있는 자리였죠. 여기 이탈하고 좀 더 밀린 상태고, 다시 기존의 맥점 박스 하단 56,500원 정도 회복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으로 58,000원 정도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장기 입형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YBMnet 2%. 최근 여기서 수익 주고 뒤에는 또 밀렸고요. 마지막 급등이 22%. 2월 말에 한번 시원하게 딱 주고 여기를 지키는 게 중요했는데 1년선 그리고 박스 하단 이탈하고 밀렸고요. 다시 여기가 또 저항대 4,500원 안착하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졌고요. 4,500원에 안착해야 기존의 요 박스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1층, 2층, 3층 현재 1층에 위치해 있다.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월봉으로 보면 크게 박스입니다. 이렇게 박스 자리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잡고 상단 매도, 하단에서 잡고 상단 매도하는 식의 매매를 하시면 돼요. 박스니까 뭐 어려울 거 없죠. 이거는 우리가 센즈랩에서도 아까
또 복습해 봅시다. 센즈랩이 월봉이 이렇게 박스였고요. 하단에서 잡고 상단 매도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상단에서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크게 수익이 나왔죠. 이렇게 월봉 박스, 뭐 일봉 박스, 박스는 어렵지 않아요. 다음 반도체 관련주 엑시콘, 워트, 네오셈, CXL 관련주들이 좀 반응이 나왔네요. 전부 다 CXL 관련주고, CXL은 제가 12월부터 계속 크게 간다 여러 번 반복 강조 추천을 드렸고 크게 올라갔죠. 이때부터 CXL 흔들면서 아주 크게 간다고 했고 쭉 크게 4월까지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후발주로 대장이 되었던 엑시콘 고점 박스 돌파했는데 밀려버렸고 다시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 시간의 상한가로 다시 3만원까지 올라와 줍니다. 여기 상단 돌파가 중요한 자리, 역대 신고가 자리. 역배열은 이렇게 여전히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고요. 여기 지지가 중요한 거죠. 이탈하면 1차, 2차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시고, 다음은 워트도 반복 추천주였고 지금 전고 돌파 시도 자리입니다. 12,5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시간으로 요 가격 부분까지 올라왔죠. 또 맞고 떨어지면 크게 이렇게 박스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하시고 여기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안착하면 역대 신고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중간 저항 때 최근은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고, 다음 네오셈 CXL 첫번째 대장주로 추천드리고 상한가 2연상 나왔죠. 여기서도 더 간다 재추천드리고 여기도 추천. 기존의 대장주였고 지금은 엑시콘에게 대장을 뺏긴 상태입니다. 시간으로 3% 상승 나왔고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지금은 여기 작은 박스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요 박스 이탈하고 13,500원 이탈하고 죽어버렸고요. 다시 13,5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 역배열은 이렇게 추세가 명확하게 좀 꺾인 흐름이죠. 딱 여기서 추세가 끝나고 구름 속으로 이 파란 덩어리 안으로 꼬로록 빠져가지고 흐름이 좋지 않게 변했다. 보통 이렇게 추세를 타다가 첫 번째로 구름 속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121선까지 빠지고 이렇게 차례차례 장기 입현까지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요 이탈 구간에서는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반등 나오고 더 크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 큰 추세 이탈 구간 잘 체크하시고요. 최근의 저가 11,500원 지지가 중요하다. 다음 YIK 얘도 CXL이라서 12월부터 장기 입형 돌파하고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요 추세 이탈하고 좀 힘이 빠진 상태죠. 최근의 저가 121선 장기 입형 밑에 또 최근의 박스, 기존의 박스 자리였던 7,100원 정도 회복이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좀 밀리고 있는 상태.
유사 고점 자리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추세 이탈하고 무너졌고, 추세 이탈하고 무너졌고, 지금 추세를 간당하게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이 되면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더 간다 하더라도 아주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항상 이전에 패턴을 보면서 주의를 해야 돼요. 다음 오킨스 전자. 크게 올라갔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빠지고 반등. 여기서 60일선 회복할 때 추천드렸었죠. 여기 요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 쭉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역배열로 빠지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 얘가 최근에 좀비 기업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배열로 빠지고 있으니까 이때 좀비 기업 조심하라고 했죠. 이렇게 크게 올라갔지만 추세 이탈하고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상승할 때 좀비 기업 코앞이니까 재무상으로 이슈가 있으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라고 했고, 다시 또 역배열 하단까지 밀려버린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역배열로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이제 또 밀리게 된다면 여기까지 급등 전 가격까지 내려오는 걸 조심을 해야 돼요. 오킨스 전자 또 제자리까지 빠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 빠진 최악의 흐름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비 기업 주의. 다음 네페스 7%, 반도체 관련주. 월봉 여기서 이탈하고 죽었고, 역배열, 크게는 아직도 역배열이고요, 작게도 역배열이고요, 크게 작게 역배열. 큰 박스, 작은 박스, 박스 하단 자리. 일봉은 최근에 2년선 부근 안착한 구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밀려버렸고, 현재는 이렇게 박스 7% 상승으로 19,500원까지. 1년선 가격인 19,0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 그 다음 2년선 안착 중요. 전고점, 전고점, 지진 하나, 둘. 다음 HP, SP 6%. 몸값이 5조다.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매물이 나왔다. 매물로 나왔다. 월봉 추세 하단까지 빠진 상태고요. 여기 지키면 최저점이고 이탈하면 빠지죠. 요 추세선 요런거는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니에요.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손절하는 기준. 도로의 가드레일과 같은 거다. 우리가 차가 주행하다가 가드레일 꼬라박고 경로를 이탈할 수 있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드레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키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수익 나오는 종목이 허다하지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절대 추세선을 무조건 지키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손익비 대응을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121선 지지 반등이 나왔었고요. 이탈을 했고요.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 1년선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큰 역배열, 작은 역배열. 다시 반년선인 46,0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요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 그 다음에 큰 역배열 끊어야 되고.
다음 파라테 9%. 월봉 역배열 끊고 박스 자리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 한번 나갔었죠. 크게 올라갔다가 빠졌고요. 여기서 추천드리고 바로 크게 올라갔고, 소방 설비 소방 쪽으로 추천드렸었고 한동훈 엮여가지고 추가 급등 나오고 뒤에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1일 만에 25% 상승 나왔고 단기 60%까지 올라갔고요. 뒤에 흔들면서 더 갔고 액병 거래정지 정석으로 튀었다가 빠졌고요. 이것도 잘 숙지하셔야 돼요. 거래 재개되면, 액병으로 거래 재개되면 보통은 반짝하고요. 그 뒤에는 이렇게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밑에서 이렇게 박스 나와주고 있고, 장기 입형, 장기 입형, 전고점. 지금은 좀 관심을 끄는 게 좋은 종목이겠죠. 그래서 한번 해먹었으니까 침체 구간. 큰 역배열은 이렇게. 다음 대원전선 6%, 전력설비. 싱크홀 자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탈 없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일가임에도 오늘도 강세를 보여줬고 52주 신고가. 월봉 종고는 3,070원 정도. 여기서 여러 번 주요하게 걸리고 있네요. 이번에도 여기까지 올라올지. 이때부터 제가 알려드렸죠.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큰 파동의 자리다. 큰 파동의 자리다. 박스 돌파. 물론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중에 꺾이면 대응을 해줘야 되겠고요. 일봉은 단기 입형 한번 넣어보고 5일선이랑 현 주가랑 가까우니까 1차나 2차 정도 지지 잡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가를 1차, 5일선이나 오늘의 시가를 2차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2100원 11선은 더 뒤로 밀리고요. 중간 지지. 다음 바이오스마트 2%. 최근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얘도 자회사가 변압기 쪽으로, 전력설비 쪽으로. 얘도 월봉 바닥 박스 돌파하고 쭉 올라갔고요. 상한가 다음날 17% 급등, 뒤에는 밀렸고 오늘의 저가 5일선 단기 고점 음봉 윗꼬리가 떴긴 했지만 아직은 추세 유지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어줬던 지지 이탈마다 분할 매도 하시고 지키면 홀딩 하시면 되고요. 다음 모아데이터. 데이터 관련주 센즈랩이랑 같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모아데이터도 월봉 박스 하단 자리에서 역배열 돌파 자리 급등 나왔었고 상단까지 가지 못하고 반짝했다가 빠집니다. 월봉이 바닥권이고 일봉은 5일선 살짝 회복한 자리에서 N 패턴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네요. 장기 입형 돌파 급등했다가 쭉 여기 장대 양봉이 종가 2,800원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음봉이지만 여전히 강하다, 장대 양봉 종가 위에 있고 요 가격 지키면 힘이 유지가 된다 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탈을 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라 라는 자리고요. 모든 종목 다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장대 양봉이 떴을 때 여기를 지키면 힘이 붙어서 흔들다가 더 가고요. 이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한번 크게 밀렸다가 또 반등이,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죠. 약별 끄는 자리에서 한 번 더 튀었다가 2년선 저항 걸렸고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2750원 정도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센즈랩, 얘는 앞에 추천 주기 때문에 봤는데 여기가 발이고 무릎이고, 무릎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지금 80% 올라왔죠. 이제 1층, 2층, 3층 자리까지 올라왔고, 추천 또 오늘 여기 추천 드렸고요. 전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여기 전고 돌파할 때 추천드리고 한 번 더 올라와 줍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 걸렸고요. 지지를 1차, 2차 요래 보시면 되고, 3차, 4차, 5차 중간. 파동이 워낙 커요. 하락할 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엄청나게 큰 파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보다는 또 다음 눌림을 기다려 보던가 아니면 분할 매수 대응을 해야 되겠죠. 혹은 손절을 아주 짧게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 월봉 자체가 바닥권이긴 하지만 최근에 파동이 워낙 크고 단기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혹여나 여기를 안착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 그 점은 생각하고 큰 파동의 흐름을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도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졌고, 한 번에 하락파동 크게, 하락파동, 다음 하락파동을 조심하자.